6.25 전쟁 영웅으로 꼽히는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과 관련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얼마 전에 이수진 당선인이 친일파들은 현충원에서 묘를 꺼내야 된다, 이른바 파묘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것과 이것이 맞물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백선엽 장군은 예비역 대장이고 백세입니다. 현존 국군 최고 원로이고 6.25 초기에 육군 제1사단을 이끌고 북한군 무려 3개 사단을 물리친 공로는 이건 사실은 객관적인 공로입니다. 1943년 광복까지, 하지만 한일 독립군을 잡던 간도 특설대에서 활동했던 경력이 문제가 됐고요.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바도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권에서 이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는 거죠. 현충원 안장에 반대하는 김홍걸 당선인은요, 백선엽 씨 책 보면 본인의 친일 행적을 고백한 내용이 있다. 현충원에 안장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수진 당선인은 친일 행적이 있는 사람은 현충원에서 묘를 꺼내야 된다, 이른바 파묘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원희룡 지사가 나섰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누가 뭐래도 6.25의 이순신이었다. 현충원 안장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찬성을 해야 한 바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에 보훈처 직원이 찾아뵙고 동작동 국립현충원은 안장이 어렵다. 안장이 되더라도 뽑힐 수도 있다. 도대체 전쟁 영웅을 이렇게 대접해도 되는 것인지, 보훈처나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현재 백선엽 장군님은 현충원 안장 대상이십니다. 헌법상. 서울현충원 장군명은 만장입니다. 만장 상태고, 그래서 대전 현충원으로 오실 수 있지 않겠나, 이 취지. 주호영 원내대표의 주장대로라면 보훈처장도 인정하듯이 백선엽 장군은 6.25 때의 공적이 인정받아서 현충원 안장의 대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수진 당선인의 어떤 논란 이후에 보훈처 직원이 찾아가서 안장이 돼도 뽑힐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주장이에요. 예, 논란이 좀 되고 있던 거고,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근데 굉장히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예. 지금 1920년생이라 올해 딱 100세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보훈처 입장에서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보훈처 얘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현충원은 국방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장군 묘역이 포화 상태랍니다. 더 이상 장군 묘역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대전 현충원은 이제 보훈처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묻힐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이제 양해드리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유가족들은 서울 현충원에 묻히길 바라겠죠.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하기 위해서 갔던 건데 오히려 와전됐다는 식으로 이제 보훈처는 설명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권에서는 아예 대전이든 서울이든 현충원 안장은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 쟁점인데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6.25에 가장 최대 공을 세운 장군이라는 데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것 또한. 뭐 낙동강 정투를 했고,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평양에 처음 입성했던 것도 백장군이고, 또 1.4 후퇴 이후 서울 탈환했던 것도 백장군이고, 그래서 뭐 6.25의 공적 자체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자, 이제 일제 때 간도 특설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나라 이제 독립투사들을 검거하고 이런 이제 작전에 투입됐느냐가 문제인데, 물론 백장군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근무했던 건 맞다. 다만 1943년도부터 근무를 했는데, 그때는 이미 독립운동했던 단체들이 간도에 거의 없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독립투사들을 뭐 검거를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 사실 여부는 좀 어렵고, 저희가 이제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하는 건 어렵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좀 공간을 놓고 봐야겠죠. 이분의 뭐 과도 있겠지만, 자, 공이 어떤가를 봐야 되는데, 사실 대한민국 건국에 또 대한민국 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공을 세운 것 또한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좀 균형 있게 여건이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압축적 성장을 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년 전만 해도 식민지로 수탈을 당하다가 지금은 뭐 세계 경제에 굉장히 상위권에 랭크된 국가가 됐죠. 그렇다 보니까 규범이 너무 빨리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규범으로 과거의 행위를 이제 재단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의 규범에는 맞지 않는 행동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근데 이 모든 변화에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물론 친일이나 어떤 과거의 잘못된 행적들은 철저하게 조사가 되고 그거에 대한 뭐 증거를 있을 수밖에 없지만 좀 더 겸손하게 우리가 역사 앞에서 겸손하게 이런 빠른 압축적 성장으로 규범이 너무 빨리 변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런 진통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좀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